근데 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헌재와 관련해서 저는 만약에 손을 댄다면 저는 재판관 9명 임명 방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333이잖아요. 네. 입법부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사법부에서 3명. 그게요, 원래 앞에 헌법재판했던 헌법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이에요. 예. 군사정권 하에서. 예. 근데 그걸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게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이지만 사실상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는다는 것은 예, 예. 사실은 문제가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상급기관 왜냐하면-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지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서로 대등한 최고사법기관인데 그 대등한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의 3분의 1을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한다?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최고법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려면 임명권자 자신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혀야 예. 되는데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에요. 임명된 사람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을 주고 있고 사실은 대법원장들이 그 지명권을 사실은 많이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네,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9명 중에 3명의 임명권 있죠.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있죠. 그러면 6명이죠. 거기다가 여당 1명, 예. 7명. 그다음에 합의로 하면 0.5명. 그러면 9명 중에 7.5명을 정부 여당이 사실은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어떤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는 거는 그야말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 예. 그간의 헌재가 사실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리적인 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그 재판관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신하지는 마시라. 예. 이번에 좀, 일주일 네. 넘어가면 그때 불신 시작돼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3월 28일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예. 야,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것들이 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 운명도 걸려 있고 우리 예. 뭐 공화국의 운명도 걸려 있지만 헌재와 같은 87년 체제의 핵심적인 기관에 대한 운명도 걸려 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독일이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동의합니다. 상원에서 8명, 하원에서 8명. 네. 16명을 다 의회가 선출해요. 예. 왜냐하면 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직접 선거를 뽑힌 사람들. 정치적 다양성도 있는 거고 국회 그렇습니다. 자체에. 예. 동의합니다.